자, 무명전설 4회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좀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젊은 세대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20대, 30대의 2030 세대들도 이 무명전설을 많이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역가왕과 미스트롯 시리즈와는 또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시청률의 결과도 매우 놀랍습니다. 자, 우선 요번 팀 데스매치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무명팀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유명팀과 대결을 한다곤 했지만, 무명으로만 이루어진 팀만이 아니라 유명과 무명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는 팀들 간의 격돌도 존재를 했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괜찮을까? 라는 걱정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각자 어떻게 멤버들을 선발했는지도 쭉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라이언 팀의 대결을 펼쳤는데, 이름부터 이미 뭐 유명 팀이죠. 라이언 씨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딱 무대를 펼치고 나서 이들이 굉장히 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3명과 7명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을 것 같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도에 한 명이 이렇게 하차를 하게 되면서 3명으로 이제 팀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훈아님의 사내를 부르면서 굉장히 정통 트롯의 무대를 좀 보여줬다. 그런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탑5 시상 결과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유명 선발전에서 탑5가 강태관 씨가 5위, 박민수 씨가 4위, 황윤성 씨가 3위, 라이언 씨가 2위, 1위에는 성리 씨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저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5명은 정말 잘했습니다. 5명 중에 뭐 누구 한 명이 빠지고 누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도진 씨가 탑5에 못 들어간 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탑5 멤버들이 뭐 대다수 발표가 됐을 때 이 불만보다는 좀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1등을 한 성리 씨는 뭐 자타공인 다 인정하는 분위기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추가 합격부터죠. 제가 예측한 게 또 들어맞게 되면서 참 아쉬운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지훈 씨가 또 추가 합격을 하며 살아남았고, 황민우 씨도 추가 합격을 했죠. 특히 가장 많은 이 비판 논란이 쏟아졌었던 참가자라고 할 수 있는 편승엽 씨까지 추가 합격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이해가 안 된다. 편승엽 씨와 이지훈 씨가 둘 다 추가 합격한다라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 라는 불만도 실시간으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급기야 신성 씨도 최종 공동 9위로 뽑히게 되면서 중간 순위 6위에서 거의 탈락 위기까지 놓여지지 않았나. 신유 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원래 신성은 예전부터 아슬아슬하게 계속 올라갔다. 타 프로그램에서 준우승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신성 씨의 사실 추가 합격은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유명팀과 무명팀의 대결이 펼쳐졌는데, 저는 이게 마스터단이 이 유명 가수들에게 점수를 많이 주면 어떡하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염려했었던 것처럼 또 한 번 형평성 문제가 생길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반전이었습니다. 오히려 마스터단이 점수를 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무명팀에게 180점을 줬고, 오히려 국민프로단이 67점. 오히려 마스터단이 120점을 주고 국민프로단 점수를 많이 받아서 이 라이언 팀이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함정이 있다고 봐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한다라고 한 시점부터 이미 현장에 있는 관객분들의 상당수가 다 이 유명 가수들 팬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 프로단에 영향을 안 줬다라고 하면은 거짓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무대를 보면서 조금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무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 이번엔 1등 가수들 무명팀과 유명팀의 격돌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성리씨 팀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야, 성리씨 팀 퍼포먼스 뭔 일입니까? 노래도 잘하는데 퍼포먼스 반응이 관객들과 마스터단 모두에게 호평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이게 퍼포먼스만 집중이 되면 사실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무대마저도 너무나 훌륭하다 보니까 작품이라는 극찬, 완전 더블 따봉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격한 반응이 쏟아지게 되지 않았나. 그 중심에는 지금 새로운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는 성리 씨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관객석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보통 다른 오디션 방송에서는 퍼포먼스 위주가 되면 비판 세례가 많은데 오히려 역대급 퍼포먼스다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맞상대하게 된 한가락씨 팀, 여기에 이지훈 씨도 있었고 이창민 씨도 있었죠. 유명 가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균 41.8세의 중년 남성들의 느끼하면서도 뭔가 매력적인 무대를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평이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성리씨 팀이 아니었다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결국 그 결과는 성리씨 팀에게로 돌아갔다. 근데 여기에서 결과가 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대에서는 오히려 마스터단이 한가락 팀의 점수를 많이 줬고 성리팀보다는 한가락 팀의 프로단 점수가 더 많았고 국민 관객평가단은 압도적으로 2배 이상 성리씨 팀에 표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이지만 퍼포먼스 위주였다 보니까 트로트를 직접적으로 부른 아마 이 한가락 팀의 몇몇 마스터가 점수를 좀 줬던 게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표심도 공개가 됐는데 역시 주현미, 남진 이런 가수들이 이 정통 트롯에 가까운 이 한가락 팀의 점수를 줬고 성리팀에는 뭐 김광규, 신유, 조항조, 이만별, 홍현희 이런 다양한 인원들이 점수를 줬던 걸 볼 수 있는데 전 중요한 건 관객평가단의 표심이 더욱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성리 씨가 굉장히 겸손하게 팀원들에게 이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성리가 이번에 일을 좀 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붙게 된 이제 탑3 팀이었죠. 여기엔 사실 굉장히 좀 반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도 유명한 가수들이 뭐 곽영광, 하루, 황민우 이런 가수들, 이도진 씨도 있었고 많았지만 여기에는 신성, 황윤성 이런 가수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가 마스터단이 저쪽에 많이 실리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무대를 보니까 뚜껑을 까보니 야, 연하의 남자 왜 이렇게 잘 부릅니까? 요즘엔 MG가 아니고 젠지라고 하거든요. 이 젠지들의 파워, 05년생, 03년생, 야, 이런 이들의 파워풀하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무대. 나아가서는 뭐 퍼포먼스만이 아니라 노래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관객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린 겁니다. 저는 진짜 이 팀이야말로 트롯 아이돌이라고 이름 붙이면 딱 맞지 않을까. 트로트 아이돌이 팀이 나온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노래, 퍼포먼스 이런 게 성리씨 팀과 맞붙어도 밀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 관객석의 뜨거운 반응만 봐도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등장한 게 이제 황윤성 씨 팀이었죠. 물론 뭐 노래 실력은 탄탄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무대의 느낌과 컨셉이 정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화음을 쌓아가는 가창력 승부를 벌였죠. 그래서 굉장히 평가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신성 씨가 소신 발언을 해요. 기대에 못 미쳤다. 그리고 노래가 좀 아쉽다. 뭔가 시원함이 부족했다. 중창이 더 화려하게 기대했지만 3중창 이상을 기대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하루 씨가 있는 팀이 트롯 아이돌로 공연하는 느낌을 받으며 무대를 보고 나니 더 마음이 기울었다. 라는 평가답게 하루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막 울어요. 워낙 선배들이고 유명 가수팀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이 막 감격을 했고 황윤성 씨가 가서 축하해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뭐 유명이라곤 하지만 사실상 무명에 가까운 가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었던 팀에 어찌 본다면 역전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들이 무명전설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저는 형성시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스터단이 260점, 국민판가단도 109점, 무려 369점. 마스터단 점수가 40점, 국민프로단 점수가 91점. 와, 정말 많은 차이였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요. 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표심도 보니까 한채영, 강문경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몰표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무명전설의 마스터단은 공정성이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오디션이었다면 황윤성 씨 팀에 엄청 많이 포진됐을 거예요. 오히려 관객평가단 점수가 하루팀이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스터단의 점수도 이 무명들을 위해서 표가 넘어갔다. 실력을 보고 평가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한율 군이 있는 김태용 팀, 여기도 7명이었죠. 이들의 무대를 앞두고 딱 예고편이 끝이 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심지어 어떤 편이 있느냐 아시겠지만 이 대장전 같은 개념의 무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결 결과가 사실상 지금 나왔던 결과를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팀 데스매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리더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태관 씨와 이 어린 친구들이 대결하는 모습부터 굉장히 이 결과의 반전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결과가 전혀 뒤바뀐다. 팀 데스매치로 얻었던 무대 결과가 전혀 뒤바뀐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성리, 김한율 이 두 팀이 위기를 겪으면서 탈락 후보에 놓여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놀랍죠? 성리씨 팀은 사실 승리를 했잖아요. 김한율 군 팀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팀 다 만약 승리했다라고 하건 하지 않았건 성리씨 팀은 사실 위기에 놓이면 안 되잖아요. 결국 팀 리더전의 결과로 반전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방청 증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뒤집는다. 이 팀 리더전의 점수가 앞에 받았던 팀전 점수보다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리 씨가 이 한가락 씨와 대결을 펼치게 돼요. 퍼포먼스를 접어두고 사실상 이거 어떻습니까? 거의 한곡 대결이거든요. 한곡 대결 형태를 띤 1대1 매치입니다. 그런데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는 무대를 성리 씨가 펼치다 보니 한가락 씨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이 맞는 가수들은 좀 쟁쟁할 수 있지만 한가락 씨와 성리 씨는 보면은 퍼포먼스 없이 오로지 가창력으로 승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승리를 했었던 하루 씨의 팀처럼 승리한 팀이 오히려 위기에 놓이는 상황도 놓여진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이 김한율 군 팀도 장담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팀 리더전의 점수가 모든 것을 뒤바꿔버린 거죠. 실제로 예고편을 보면 반전 경악하는 주현미 마스터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탈락자와 승자가 가려지잖아요. 눈물 흘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리 씨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거든요. 이것만 봐도 뭔가 결과가 반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자, 근데 지금 성리 씨가 사실상 김한율 군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실제로 유튜브 조회수도 상당히 높거든요. 만에 하나지만 둘 중에 한 명이 이 팀전에서 만약 탈락을 한다? 야, 이거 사태 수습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안심해도 되는 부분은 마스터의 점수가 아직까지는 편파적으로 나온 사례가 어떻습니까? 거의 없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결과를 조금은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건 시청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흥미진진했던 신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저도 근 몇 년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매번 시청률을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이 시청률 거의 다 어느 정도 예상이 좀 적중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번 이 무명전설 4회차 방송분도 설명을 드리자면, 자, OTT 서비스에서 제가 직접 체크한 시청 점유율입니다. 라디오스타를 이기고,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공중파인 라디오스타를 이기고 28.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거든요. 실제로 이 시청률 3회차 때까지 보면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3회차 때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왜? 유명 가수들 위주로 방송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4회차 때 아마 시청률이 다시 한번 1% 이상 튈 거다. 2% 가까이 튈 거다. 그러면 9% 초반에서 후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번 시청 점유율을 보니 28.1%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9% 초반대에서 8% 후반대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무명전설이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 이유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어른들의 전유물로 놔두지 않겠다. 넷플릭스 등 OTT에서의 흥행은 트로트가 가진 절절한 K서사로서 전 세계인의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트로트 1세대가 불모지에서 시장을 열어줬다면 이제는 다채로운 장르와 결합한 트로트 2.0의 시대가 와야 한다. 첼리스트나 현대 무용가들이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고 합니다. 시청자의 니즈에 맞춘 K정서 컨텐츠로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싶다. 영어 제목을 고민하고 해외 포맷 수출을 논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로트가 가진 특유의 절절함은 언어를 넘어 전 세계인의 보편적인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거 경연이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 같다라고 바라봐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무명과 유명, 그리고 전설이 함께 성장하며 그 서사가 노래가 되는 진정한 축제를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전설의 시청자 게시판의 의견은 좀 사뭇 다릅니다. 분명히 1회차, 2회차 때 상당한 극찬을 받았던 무명전설이 유명 가수 팀이 나오면서 확 흔들렸던 것 같아요. 진짜 무명 가수를 살려주세요. 외국 갔다 오니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가 생겨서 재밌게 보고 있다. 이 무명전설이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진짜 무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든다. 이미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진짜 무명은 영원히 무명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오페라 성악가가 부른 노래는 잘 부르긴 했지만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다. 20년 동안 노래를 안 부르는 가수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트롯 가수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오페라 성악가가 부른 노래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참가자인지. 결국에는 무명전설도 편파 논란,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의 의심 속을 완전 벗어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심사위원의 자격만이 부족하다.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고 조금 더 음악에 전문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 홍씨 등, 이거 홍현희 씨 말하는 거잖아요. 양세형 씨와 같은 예능인들, 이들을 배제하고 트롯과 음악에 자질이 있는 작곡가 등을 더 참가하여 결국 무명 가수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 이런 예능인들이 꼭 심사위원단의 10대 가수들이 대량 탈락한다. 근데
10대들 뿐만이 아니라 무명들도 대거 탈락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물론 이게 뭐 100%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증언들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방청 증언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 자, 우선 10대들 이전에 이 무명 가수들이 왜 대량 탈락을 하느냐.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탈락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당초 무명 가수와 유명 가수들을 뽑아놨잖아요. 만약 무명전설에서 뭐 최종 탑3 우승자를 제외한 상위권 순위에 유명 가수들이 많이 포진이 될 수밖에 없는 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려 18명의 유명 가수들이 등장을 했고 이 중에서 10명이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명 가수들의 인지도 자체가 무명들에 비해서 너무나 높고 이미 팬덤이 형성되어 있고 또 무명 가수들 못지않게 각자의 사연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유명 가수들이 사연과 실력이 당연히 시청자들에게 더 많이 각인될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후반부로 갈수록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기도의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미스터 트롯 때 정말 가장 큰 화제성을 가졌었던 시즌 1을 한번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때도 임영웅, 이찬원, 영탁, 나아가서는 뭐 장민호, 김희재, 정동원 많은 가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가수들의 무대가 무명 가수들에 비해서 방송 물량이 더 높았다라는 증언들도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미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굉장히 무명전설의 이 국장님이 이야기한 그 진정성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진짜 무명들이 주목받고 각자의 사연에 있는 가수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설명과는 다르게 여기도 결국에는 인지도에 따라서 최종 순위가 나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무명 가수들이 막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열창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유명 가수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예고편에서 10대 가수들이 오열하는 장면이 막 공개가 됩니다. 이미 이때 보면 점수가 막 이렇게 발표가 되고요. 이 점수 결과에 따라서 뭐 이도진 씨도 오열을 하고 10대 가수들 몇 명이 눈물 흘리는 모습들이 막 공개가 된 겁니다.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에 따르면 그래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가수들과 무명들의 탈락이 대거 있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머릿속에 10대 가수들과 내가 응원하는 무명 가수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큰 문제가 뭐냐면 자, 유튜브 채널로 한번 가볼게요. 유튜브 채널로 갔을 때 무명전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대들의 시청률 파워가 굉장하구나. 그래서 악이 결국 팀데스매치에서 패배해서 탈락 위기에 놓여졌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흐름이냐. 타 오디션에서 시청률을 위해서 연출되는 위기 장면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김한율 군이 최종 탈락했을 수도 있고요. 10대 가수들이 전원 탈락했다라는 설처럼 전부 다 방출 후보에 간 것만이 아니라 전원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건 그 원인 자체가 시청률 때문이다. 근데 김한율 군을 지금 떨어뜨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무명전설 중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참가자 중에 한 명인데 조성환 씨가 57만 회를 기록한 게 김한율 군을 앞서고 있는 유튜브 영상으로 유일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무명전설 기준으로.
자, 그러다 보니 김한율 군을 굳이 지금 시점에서 탈락시킨다라는 거는 굉장한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때까지 타 오디션 프로그램이 10대 가수들이 준결승 이상 진출을 하게 됐을 때 생방송 문자 투표 등으로 상위권에 갔을 경우 공연부터 방송까지 일정 차질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고의로 떨어뜨렸다라는 오명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 김한율 군이 탈락 위기에 놓여지거나 최종 탈락을 하게 된다면 무명전설의 시청률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진정성이 굉장히 왜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무명전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도진 씨의 활활활 노래 무대 짧게 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유튜브 채널에 이 무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 그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박민수 씨가 유명 선발전 무대 이후에 이 오열 무대에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무대 영상 조회수도 굉장히 빠르게 10만 이상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이 오열 무대를 작사하신 김병걸 작사가가 내 작품인데 최고다라며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민수 씨가 선생님의 명곡을 부를 수 있어 너무나 큰 영광이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셔라. 이 건행 인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는 이 건행 인사가 워낙 계속하여 핫했었죠. 자, 이렇게 감사 인사. 도대체 그럼 누가 올라가고 누가 탈락하는 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창민 씨는 이미 들어갔으니까